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2월 9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보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했고, 정윤회 씨 딸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내 의지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고를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 목사님, 말입니다. 아버님 두셨으면 잘 만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셈이죠. 뭐. 예. 네. 좀 이제 회장님보다는 좀 그 명성이나 뭐 재산에 있어서 금력에 있어서는 저희 아버지가 현격하게 떨어지십니다. 예. 글쎄요. 예. 뭐 자식들이 한때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난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데 뭐 그게 인생을 좌우한다. 현실은 그렇습니다만은. 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연아 부사장을 보면 또 그렇대요. 정윤회 씨 딸도 그렇게 생각할지. 이런 또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13면 기사를 첫 소식으로 꼽아봤는데요. 예. 국정 개입 논란에 휩싸인 정윤회 씨 딸 정모 양이 승마 특기자로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그 체육 특기자 입시에서 총 6명이 뽑혔는데 그중 승마로 합격한 사람은 정모 양 한 사람이었습니다. 2대 입시 사상 승마 특기자가 합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예. 딸이 뭐 경기를 했는데 1등이 아니라 2등 하니까 심판들
다 경찰이 잡아다가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나간 승마 선수. 네. 뭐 이름을 왜 공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저도 공인이라고 보는데 말이죠. 스포츠 기사에는 뭐 공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국가대표 금메달까지 땄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아니, 정윤회 씨 딸 그 뒤져보면은 이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말이죠. 왜 이렇게. 정유현 선수죠. 아, 정유현 선수입니까? 예. 뭐 신문들은 다 정모 사진까지 나오고 말이죠. 예. 금메달 땄을 때. 예. 밑에 사진 설명으로 친절하게 누구누구다 다 한화 김승현 회장 아들까지 사진 설명이 나왔었는데 굳이 국가대표 선수인 그 선수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 정유현 선수 이름이 다 공개가 됐으면은 이화여대 쪽에서도 이 학생이 누구 딸인가 정도는 뭐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화여대 관계자는 하지만 합격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살펴보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했다라고 말을 하겠죠? 예. 또 그렇게 합격자 말을 발표한 했습니다. 날이요. 세계일보가 첫 보도한 그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1월 28일이요. 예. 그렇군요. 자, 경향신문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관계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난 주말에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때 정윤회 씨는 이미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났고 연락도 끊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정윤회 씨는 지난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접촉이라고는 당선 후에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 한 번 한 것이 전부다. 불과 2년 전 대선 직후에 연락을 받았다는 정씨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을 오래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대선 이후에 감사 전화 받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감사 전화를 받았다면은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대선 후에 왜 감사 전화를 받았을까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고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지 않다는 정윤회 씨한테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다는 거죠? 선거 개입, 정치 개입 전혀 안 했다라고 말하는 정윤회 씨한테 말입니다. 조용히 있어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한국일보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이 불러일으킨 모든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직접 뛰어들었는데 특히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의 문고리 권력 의혹을 증권가 정보지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죠. 뭐 증권가 정보지는 순화해서 쓴 표현입니다. 직접 찌라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대응은 근거 없이 정권을 흔들지 말라는 경고의 의도로 풀이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3인방을 감싸는 모양새가 됐고 이건 자칫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돼서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적지 않다고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3인방을 통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 이게 사실 시중에 널리 번진 비선 실세 의혹이거든요. 이건 여전합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3인방 가운데 일부가 정윤회와 접촉한 것이 밝혀질 때는 매우 심각한 타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인방을 검찰 수사 전에 이렇게 감싸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그러나 검찰이 그렇게 수사할까요?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그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과 그 문건 내용의 제보자로 알려진 박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모 씨는 정윤회 씨와 이른바 십상시들의 서울 강남 식당 정기 모임과 정윤회 씨의 발언 내용을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명이 다 나왔으니까 소환됐습니다. 밝히죠.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던 박동열 씨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왜 그 실명 까기 좋아하는 조선일보가 이 사람은 박모 씨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조선일보의 인권지수가 높아진 건지 저도 좀 의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박모 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박동열 씨는 국세청 세원정보과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고요. 문건에서 정기 모임의 연락책으로 표현된 김춘식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행정관과도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윤회 문건이 작성될 무렵인 작년 말에 박동열 씨가 김춘식 행정관을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춘식 행정관도 소환 조사했는데 3자 대면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박관천 경정은 박동열 씨로부터 모임과 발언 내용을 제보받았고 당시 박동열 씨는 김춘식 행정관에게 들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박동열 씨는 김춘식 행정관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권가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와 여러 다른 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박관천 경정에게 말해줬다라면서 강남 모임의 실체는 나도 모른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춘식 행정관은 대학 동문 모임에서 알게 된 박동열 씨를 2차례 만났지만은 문건에 나오는 내용을 말한 적도 없고 그럴 관계도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박동열 씨만 바보가 되는 꼴이 됐습니다. 혹시나 뭐 정말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박동열 씨와 김춘식 행정관이 서로 입을 맞춘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예. 자, 어쨌든 검찰은 이런 그 증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결국 시중 루머집을 보고 이렇게 박동열 씨가 박관천 경정에게 말했고 박관천 경정은 그거에 뭐 굉장한 신빙성을 실어서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검찰의 결론 과연 몇이나 신뢰할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하겠죠. 예. 그런데 다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글쎄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동아일보는 말이죠. 이런 식의 그 검찰의 결론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로 만들어진 문건,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들게 됐다. 신빙성 흔들. 이런 제목을 오늘 3면에서 다뤘습니다. 예. 예. 전 대전국세청장이 박관천에게, 박관천은 조홍천에게 사실 확인 제대로 하지 않고 문건을 작성했다. 통상적인 사정기관 보고서와도 차이가 나는데 일각에서는 뭐 사실과 무관하게 문고리 권력 3인방 이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략한 거 아니냐. 오늘 동아일보는 이런 식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자 보도에 대해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동아일보 기자를 고소했죠. 네. 예. 동아일보 고소한 건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이거는 뭐 언론자유 침해라고 한다든지,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런 식으로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든지 이런 항변과 반발의 그런 기사 내용을 오늘 동아일보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게 또 한번 고소를 하니까 또 바로 이렇게 넙죽 엎드리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자, 한국일보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가 이정현을 쫓아내라라고 말했다는 청와대 문건 진위 여부까지 검찰 수사가 과연 닿을 수 있을까? 검찰은 모임이 실제 있었느냐가 진위 판단의 1차적 전제라는 입장이지만 회합의 증거가 없을 경우 다른 의혹을 확인해서 진위를 따져볼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한국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조선일보의 앞선 보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보도를 토대로 본다면은 박관천 경정은 박동열 씨 말만 믿고 이제 그 문건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십상시 모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또 검찰의 잠정 결론이고요. 이정현 쫓아내라, 뭐 정윤회 만나려면 7억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이런 검찰이 또 어제는요,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불기소를 했습니다. 예. 불기소라 하면 재판에 뭐 넘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냥 검찰 차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뭐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일 이런 식으로 덮겠다 이런 겁니다. 바로 불기소라는 것이요.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가 그래서 성명을 내고 검찰이 6.4 지방선거 때 오거돈 무소속 후보가 세월호 기간에도 골프를 쳤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병수 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공정하지도 떳떳하지도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오거돈 후보가 세월호 애도 기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서병수 시장 봐주기라는 것입니다. 예. 서병수 시장 캠프는 6.4 지방선거 때 오거돈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리니까 텔레비전 토론회와 문자메시지 거리 연설을 통해서 오거돈 후보가 세월호 애도 기간 내 골프를 치고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고 종북 좌파 세력을 등에 업었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거돈 후보 쪽은 서병수 시장과 캠프 관계자 10여 명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지검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월 오거돈 후보 쪽이 고발을 취하자 반의사 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의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오거돈 후보가 세월호 애도 기간에 골프를 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으면서도 혐의가 없다면서 서병수 시장 편을 들었던 거죠. 예. 검찰도 서병수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지만 지난달 17일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사례와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이건 명백하게 세월호 애도 기간에 오거돈 후보가 골프를 쳤다,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 종북 좌파 세력을 등에 업었다. 아주 너무나 명징하고 뚜렷하게 그렇다라고 단언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또 불기소로 가고. 예, 이게 참 이런 검찰에게 무슨 정의와 진실을 기대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오거돈 후보 쪽에서 지난 8월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고발을 취한 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거법 위반은 이건 반의사 불벌죄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 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부분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설령 그렇게 취한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 이 상황이 명확하다면은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었다. 서병수는 덮고 조희연은 들춰냈다. 예. 부산지검의 해명이 이렇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세월호 애도 기간 오 후보의 골프 등과 관련해 제보자 제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과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 이런 기준들을 이 정윤의 문건 수사에 네. 들이대면 되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같은 기준을. 예. 예. 이런 검찰을 과연 참 지탱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게 참 아깝습니다. 예. 예. 앞서 조선일보 보도나 검찰 수사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세계일보를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에 특종 보도한 정윤의 국정개입 문건의 일부 내용이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발언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놀랍습니다. 안봉근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예. 문고리 권력 3인방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랬는데 안봉근 그동안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자, 아까 박동열 전 대전 국세청장 이 사람이 박관천 경정에게 정보를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박동열 씨는 김춘식 비서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고 하고요. 예. 근데 김춘식 비서관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박동열 씨는 찌라시 보고 얘기해 준 거다. 지금 그렇게 검찰에서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박동열 씨가요. 안봉근 비서관을 수시로 만나서 동향을 들었다. 이 내용 오늘 세계일보가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옴표도 없습니다. 누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따옴표 떼고 세계일보가 보도하기로 박동열 씨가 안봉근 비서관 이렇게 수시로 만나서 동향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박동열 씨는 안봉근 비서관과 동향입니다. 같은 고향인데요.
사정기관에 따르면 경북 경산 출신인 안봉근 비서관은 고향 선배인 박동열 씨와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할 정도로 오랜 기간 사적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청와대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안봉근 비서관에게 박동열 씨를 계속 만날 경우 둘 사이를 스폰서 관계로 오해할 수 있으니 접촉을 삼가라, 이렇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예. 안봉근 비서관은 박동열 씨와의 회동에서 권력 측근 동향에 대해서 언급했고 정윤회 씨와 그를 따르는 비선 모임의 동향에 대해서도 일부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봉근 비서관 발언은 박동열 씨 손을 거쳐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인 박관천 경정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김춘식 비서관 엉뚱하게 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상은 안봉근 비서관한테 들은 건데. 예, 한 가지 주목할 게 대부분의 언론이 예. 검찰 수사 사항을 전했는데요. 예. 예. 다들 박동열, 김춘식 행정관, 예.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예. 김춘식 행정관에게 집중했죠. 네. 안봉근 비서관 이름이 나온 언론사는 세계일보 말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조선일보는 뭐 박동열 씨가 안봉근하고도 뭐 가깝다, 뭐 그런 내용은 다루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봉근과 박동열의 고리를 드러내놓은 신문은 세계일보뿐입니다. 예. 근데 세계일보의 그간의 보도들을 보면은 말이죠,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정관계자,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 통상 다른 언론들은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사정기관, 사정담당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청와대가 혈안이 돼서 이 세계일보에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정 담당자가 과연 누군지 추적하고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세계일보 1면과 3면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트랙으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 인사건 아닙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 인사를 직접 지시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이른바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해당 국장과장을 표적 감찰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그 정윤회 씨 국정기입 동향보고 문건 파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금껏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친인척 고위공직자 감시 그리고 민심 파악 등 고유 업무에서 벗어나 권력 암투의 도구가 되거나 밀실, 비선 인사의 창구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여권 관계자가 제보한 모양입니다. 그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위에서 갑자기 체육계 비리 관련해서 알아보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국장에 대한 조사 지시가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내려갔다면서 당시 지시를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민정수석이 했는데 둘 중 누군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의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부탁해서 이렇게 받은 감찰 결과를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상부에 보고했다. 국장과장 둘 중 한 명이 선물을 받은 게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것 말고는 다른 내용은 특별한 게 없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윤회 씨 가 아무래도 얽혀 있는 승마협회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지시를 요구했죠.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그 조사를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이 사람, 또 과장, 이 사람, 이 정윤회 씨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런 조사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단 말이죠. 이 와중에 청와대가 이 국장과장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나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장과장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서 경질하라고 유진용 당시 장관에게 지시를 했는데 유진용 장관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누적돼서 이듬해에 유진용 장관 잘렸죠. 러시아에서 외교 전문을 통해서 당신 잘렸어, 이런 그 문건에 의한 그런 해고를 통보받았던 겁니다. 예. 동아일보 5면을 가보겠습니다. 그 유진용 전 장관과 사이가 나빴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있죠. 이 사람의 그 대학 동기인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개방직 고위 간부에 내정됐다는 설이 오늘 동아일보에 제기됐습니다. 공모 중인 홍보 콘텐츠 기획관 자리, 같은 한양대학교 신문학과 80학번 친구가 지원했다는 겁니다. 김종 차관이 힘쓴다는 이야기가 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 차관이 문체부와 산하단체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문체부 공무원은 유진용 전 장관은 지난 4월에 평창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다가 MB정권 말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지낸 김용환 씨를 임명하려고 했지만 김종 차관이 반대해서 무산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장관이 이렇게 임명하려고 한 사람인데 일개 차관이란 사람이 못 가게 막았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어제 그제 저희 조간 브리핑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김종 씨가 누구하고 친한지 이거 알면은 이 의문이 풀립니다. 바로 이재만 비서관과 친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만 백 믿고 김종 차관, 유진용 장관에게 들이받기도 하고 맞서 싸웠다, 이런 이야기를 유진용 전 장관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말입니다. 예. 동아일보 오면 보니까 청와대나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양대 인맥이 상당합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예. 한양대 출신들이 많은데 그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김종 차관이고요. 이재만 비서관도 한양대 출신이군요. 예. 네, 오늘 관련한 기사 중에 마지막으로 볼 기사가 한겨레 6면 기사인데요. 예. 한겨레가 이런 기사를 실었군요. 박원순 시장이 달라졌다. 동성애자 인권 논란, 서울시장 파문 계기로 서울시 안팎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2기 시작 때부터 뭔가 좀 달라져 간다. 나쁘게 달라져 간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민 참여 시정, 경쟁력을 스스로 깼다. 이런 지적입니다. 서울시민 인권 헌장 제정 과정에서 동성애자, 성소수자 차별금지, 이 부분을 개신교 눈치를 봐서 결국에는 무산시켰다라는 그런 지적이 제기됐죠. 예. 또 서울시향 대표이사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자질 검증이 미비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됐고요. 서울역의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로 애초 철거할 예정이던 고가를 공중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주변 상인들이 반발했습니다. 지난 9월에 공원화 발표부터 먼저 하고 뒤늦게 토론회 공청회를 하는 의견 수렴을 거꾸로 하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안준호 서울시 대변인은 교회 목사님 등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쪽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박 시장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양쪽을 어정쩡하게 절충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이 최악의 선택 아니냐라면서 박원순 시장의 처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오늘 한겨레가 다뤘습니다. 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만기 친남의 소통부죠. 네. 박원순 시장이 달라졌다.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또 비판도 크기 마련이죠. 이걸 어떻게 수렴하느냐, 그렇게 해서 정책에 반영하느냐, 소통하느냐, 이 부분 또 박원순 시장이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그녀가 텔레비전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백김치를 곁들인 단호박 영양밥과 시원하고 새콤한 국물 맛이 일품인 동치미 국수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한정식집의 한상 차림 같지만 국내 한 항공사가 다음 달부터 선보일 기내식입니다. 영양과 함께 장시간 비행해서 소화를 돕고 무엇보다 한식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부담이 없을 식단이라는 평가입니다. 승객의 입맛과 영양, 건강, 소화의 편의성까지 고려해 개발한 기내식입니다. 외국인들에겐 훌륭한 건강식인 한식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노출. 그런데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주말 하와이 현지 병원에서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조 부사장은 지난 3월 20일 미주 지역 본부로 발령받았고 지난달 4일 한국에서 하와이로 출국했습니다. 39살의 쌍둥이 임산부가 만삭에 장거리 이동까지 하면서까지 미국에서 출산했다는 점 때문에 원정 출산 의혹이 일었습니다. 미국은 출생아의 국적을 정할 때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 출산하는 아이에겐 미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 부사장이 전근 발령을 받아 현지에서 근무하다 출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근무 중 출산하셨고 항공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예정입니다. 병역 포함해서요.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 부사장이 미국 발령을 받은 걸 놓고 회사 차원에서 원정 출산을 도왔다는 의혹은 여전합니다. 아버지 조양호 회장은 조 부사장이 하와이에 도착한 지 열흘 뒤 아이를 순산하라는 글을 딸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지난달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원정 출산 의혹이 기사화된 이후 네티즌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하다. 가진 자로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의 비난 댓글 수백 개가 이어졌습니다. 하와이 원정 출산 논란의 대상이 됐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인터넷 댓글로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을 고소했습니다. 세 번째 노출은 다시 우아한 모습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경복궁 앞 학교 앞에다 호텔을 짓겠다는 의지에 찬 여성 CEO로. 항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사가 손님들을 A에서 B로 옮긴다면은 B라는 목적지나 A라는 목적지 역시 다 호텔이라는 것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경복궁 근처의 특급 호텔 건립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북한 문화단지를 짓는 그런 목적이나 그런 목표는 변함이 없고요. 하지만 이를 놓고 무리한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울 송현동 호텔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변 환경과 인근 학교의 교육 환경을 해친다며 이미 건립이 좌절됐던 사업입니다. 네 번째 노출은 땅콩에 격분한 갑질 CEO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요구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기내에서 한 명의 승객에 불과한 조 부사장의 이런 충격적인 행동은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해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의 경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넘어서 마음대로 항공기를 돌려 많은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항공기 이륙 전의 소란이어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사회 지도층으로서 도덕성엔 씻을 수 없는 타격이 예상됩니다. 승객의 입맛과 영양, 건강, 소화의 편의성까지 고려해 개발한 기내식입니다. 외국인들에겐 훌륭한 건강식인 한식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내식이면 뭐합니까? 밥맛이 떨어졌는데.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